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퇴직금 5억 원, 38년간 성실히 일해온 한 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혹시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67세 박수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씨는 대기업에서 38년간 근무하신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2023년 2월 만 65세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총 5억 2천만 원의 목돈을 갖게 되셨죠. 드디어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구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작은 카페라도 차려서 여유롭게 살아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퇴직 한 달 후 동창회에서 김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수철아, 너 퇴직했다며? 마침 잘 됐다. 내가 괜찮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김성호 씨는 박수철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사업 수완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 친구였죠. 어떤 사업인데? IT 사업이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거 모르면 뒤처져. 김성호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중소기업들에 납품하는 거야. 한 건당 수수료만 3천만 원씩이야. 월 10건만 해도 3억이고 1년이면 36억 매출이야. 여러분, 이 순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거창한 숫자로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 사무실 보증금, 직원 월급, 마케팅비 이런 거 말이야. 다 합치면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너도 1억 5천만 원만 투자하면 50대 50으로 동업하자. 박수철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수철 씨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65세의 나이에 이제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5억이라는 돈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요즘 세상이 디지털 시대인데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성호는 예전부터 사업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금리도 얼마 안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부인 이순희 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냥 안전하게 예금해두고 연금으로 살자. 순이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성호 말로는 1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하네. 그래도 불안해. 우리 전 재산인데. 아들 박민수 씨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IT 사업이 그렇게 쉬우면 젊은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박수철 씨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4월 박수철 씨는 결국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성호야. 그래도 계약서는 제대로 쓰자. 당연하지.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이런 계약은 명확히 해야지.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할 거야.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소개한 변호사는 실제로는 그의 공범이었던 거죠. 계약서에는 그럴듯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 문서였습니다. 5월부터 김성호 씨는 매주 박수철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철야, 대박이야. 벌써 계약 두 건이 성사됐어. 이 속도면
6개월 안에 원금 회수야. 정말? 그거 다행이네. 그런데 지금 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정부 사업이야. 이거 따내면 50억짜리야. 그리고 6월 치명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투자가 필요해. 이번엔 2억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너 지분이 70%가 돼. 어때? 박수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돈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결국 박수철 씨는 남은 퇴직금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 3억 5천만 원. 전 재산의 70%였습니다. 시간은 지나 7월 중순. 갑자기 김성호 씨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나 수철이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사기 당한 거 아니야? 박수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애초부터 IT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업 계획서, 계약서, 정부 사업 공문 모두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실도 한 달만 계약한 임시 사무실이었죠. 아저씨, 이분이 여러 명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비의 금액만 총 20억 원이에요. 경찰관의 말에 박수철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박수철 씨를 맞이한 건 부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우리 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사라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박수철 씨는 그날 밤 가족들 몰래 혼자 흐느끼며 통곡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아들 민수 씨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아버지가 너희를 볼 면목이 없다. 부끄럽구나. 스트레스로 인해 박수철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18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죠. 선생님, 제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식사도 안 하고 부인 순희 씨도 같이 무너져 갔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고 사기로 모은 돈도 여러 계좌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조직적 사기는 대부분 그래요.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철 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저도 퇴직금 4억을 다 잃었어요. 저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모두가 똑같은 수법에 당한 거였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 같은 은퇴자들을 노린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8개월이 지났고 우울증을 겪던 박수철 씨에게도 전환점이 왔습니다. 어느 날 5살 손녀가 그림을 그려준 것이 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웃는 얼굴 그려줄게. 그 순간 박수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가족들이 더 힘들어한다. 박수철 씨는 은퇴자 대상 사기 방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은퇴자들과 나누며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일이었죠. 제가 당한 걸 숨기고 싶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박수철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사업이나 투자는 최소 3개월은 검토하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둘째, 전 재산의 30%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금 50%, 안전한 채권 30%, 기타 투자 20% 이하를 권해드립니다. 이 비율을 넘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셋째, 지인 속의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하세요. 아는 사람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인 속의 투자에서 사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동업을 하신다면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하고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그리고 과거 사업 실적을 꼭 검증하세요. 1년이 지난 현재 박수철 씨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은 1억 7천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차린 거죠. 수익은 많지 않아요. 월 200만 원 정도?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동네 분들과 이야기하는 재미도 있고요. 아들 민수 씨도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피해자셨잖아요.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인 순희 씨는 지금도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수철 씨는 지금도 은퇴자 사기 방지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죠. 제가 당한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박수철 씨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 수법의 공통점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 수익, 1년 안에 원금 회수 등의 말입니다. 둘째,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 한정된 투자처 같은 말로 현혹합니다. 셋째, 지인의 소개를 강조합니다. 친구가 소개했다, 동창이 추천했다는 말로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넷째,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IT, 바이오, 에너지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추천합니다. 다섯째,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위조나 부실하고 허술한 서류를 권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은퇴자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사기를 방지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지킵시다. 혼자서는 당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